6월 26일 밤 23시 29분에 월드컵 한국과 독일전이 궁금하여 괴를 뽑아왔습니다. 23에서 29를 더하면 52가 됩니다. 이 52는 동요입니다. 이 동요는 6으로 나눕니다. 6으로 나눈 이유는 효가 6개입니다. 1, 2, 3, 4, 5, 6입니다. 그러므로 6으로 나눕니다. 6, 8이 48 하면 4가 남습니다. 이 4가 동요입니다. 만약 6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없을 때는 6이 동요가 됩니다. 시와 부는 8로 나눕니다. 8로 나눈 이유는 이 8은 8방입니다. 8방이 바로 8개입니다. 1. 건희천 2. 태택 3. 리화 4. 진일의 5. 손인풍 6. 감수 7. 간산 8. 권희제입니다. 이 8개는 모두 64개의 수체입니다. 수체란 64개의 우두머리 체들입니다. 이 8개는 모두 6충계입니다. 6충계란 상캐와 하캐가 충이 됩니다. 이 8개는 모두 6세 3응이 됩니다. 그러므로 8로 나눕니다. 23에서 8을 나누면 이 8이 16 하면 7이 남습니다. 이 7은 간해산입니다. 신은 하캐입니다. 간해산 하캐입니다. 29에서 8로 나눕니다. 3, 8이 24 하면 5가 남습니다. 이 5는 손인풍입니다. 풍은 상캐입니다. 그러므로 손인풍 상캐입니다. 5와 7은 풍산점입니다. 사효가 동하였습니다. 풍산점입니다. 이 풍산점은 토체이며 새는 3세입니다. 사효가 동하여 천산돈으로 변화했습니다. 상캐는 손인풍입니다. 하캐는 간해산입니다. 상캐는 손인풍, 하캐는 간해산입니다. 간해산 하캐입니다. 간토병진 진오신이 됩니다. 손인풍 상캐입니다. 손목신축 축해유는 하캐이며 축해유를 충하는 미사묘는 상캐가 됩니다. 손인풍 사효가 동하였습니다. 음이 동하여 양으로 변화했습니다. 양양양입니다. 손인풍 사효가 동하여 근위천 상캐로 변화했습니다. 금능갑자 자인지는 하캐이며 자인진을 충하는 오 신술은 상캐가 됩니다. 동안 효에만 오자만 쓰면 됩니다. 이제 육친을 써야 합니다. 풍산점은 토체입니다. 이 토체는 명리학 일주 청강과 같습니다. 육효 묘목입니다. 목국토합니다. 관입니다. 오효 사화입니다. 화가 화생토합니다. 문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인수입니다. 사효 미토입니다. 토체와 똑같습니다. 형입니다. 명리학으로는 비견급입니다. 변효 오화입니다. 화가 토체를 생합니다. 화생토합니다. 문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인수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인수는 비견급을 생합니다. 육효에서는 문은 형을 생합니다. 사묘 신금입니다. 토체가 토생금합니다. 손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상관식신입니다. 이호 오화입니다. 화가 화생토합니다. 문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인수입니다. 초의 진토입니다. 토체와 똑같습니다. 형입니다. 명리학으로는 비견급입니다. 새는 3세입니다. 3세 유공입니다. 새는 나의 편, 나의 동네, 나의 나라입니다. 응은 다른 편, 다른 동네, 다른 나라입니다. 새는 우리나라,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은 금입니다. 응은 다른 나라, 다른 편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목입니다. 5월 화가 금을 극합니다. 일진축토는 이 금의 묘입니다. 우리나라 금은 월가 1에서 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목입니다. 목이 목생화합니다. 5월에 목이 타들어갑니다. 왕상 휴사를 보면 휴가 됩니다. 일진은 축토입니다. 목이 목국토합니다. 왕상 휴수사로 보면 수가 됩니다. 이 휴수는 목의 기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휴수는 목을 극한다고 생각하며 해석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독일도 월 1에서 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과 우리나라는 월과 1에서 생을 못 받으므로 힘의 균형이 같습니다. 소림풍 사요가 동화했습니다. 음이 동화해 양으로 변화했습니다. 양양양입니다. 소림풍 사요가 동화하여 근해천 상쾌로 변화했습니다. 경능갑자 자인지는 학회이며 자인지를 충하는 오신술은 상쾌가 됩니다. 동안 효에만 오자만 쓰면 됩니다. 토가 동하여 변효오합니다. 화가 화생토합니다. 토가 생을 받음으로 아주 왕합니다. 이 토가 동하여 우리나라 금을 생합니다. 토생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금이 아주 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기는 개상입니다. 그러나 기축 1점에 오미가 순중 공망입니다. 이 공망이 되면은 화토의 신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하여도 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의 균형은 새와 음이 똑같습니다. 이 상캐는 다른 편입니다. 하캐는 우리 편입니다. 상캐 사요가 동하여 변효오합니다. 화가 화생토함으로 아주 왕합니다. 그리고 오미가 합입니다. 합은 길신입니다. 상캐 다른 편은 동하여 왕하고 길신이 임하여 아주 왕합니다. 하캐는 아주 쇠약합니다. 이렇게 보면 상캐가 이기는 계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는 계사입니다. 그러나 기축 1점에 오비가 순중 공망입니다. 이 공망이 되면 화토의 신께 나라가 없습니다. 오미 합은 길신입니다. 합은 길신이나 순중 공망이 되면 합도 길신도 흉신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힘의 균형은 똑같습니다. 지세는 우리나라 금입니다. 독일은 목입니다. 금이 목을 극합니다. 금극목합니다. 우리나라 금이 독일 목을 극함으로 우리나라가 이기는 계사입니다. 이 지세에는 손이 임하였습니다. 이 손은 한해 신수점에는 자손 복덕입니다. 길신입니다. 이 손이 임하면은 한해 평안하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응목은 관이 임하였습니다. 이 관은 공명점에는 복으로 하며 길화합니다. 한해 신수점에는 흉으로 봅니다. 이 육친으로 보아도 우리 편이 이깁니다. 이 계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기는 계사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계상대로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이 계상뿐만 아니고 지난번 카타르와 아프리카, 일본전에서도 이 계상의 결과와 성패의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카타르전에서는 카타르는 다른 나라이므로 응입니다. 응이 지세 우리나라를 극하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밀렸습니다. 그러나 동해에서는 지세를 생하였습니다. 지세는 동해에서 생을 받아 왕함으로 뒤에는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프리카라는 것은 그 나라 이름을 몰라서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그 나라도 다른 나라이므로 응입니다. 응은 월에서는 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세는 1에서 생을 받고 동해에서 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2생입니다. 다른 나라는 1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유리하게 이기는 계상이었습니다. 이 계상대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전에서는 이 계상과 비슷합니다. 지세는 우리나라입니다. 응은 일본입니다.
지세가 응을 극화했으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이기는 괴상이었습니다. 동요에서는 응을 생하였습니다. 응이 생을 받음으로 응이 왕함으로 뒤에는 응이 이기게 되는 괴상이었습니다. 그때 이 괴상을 보고 이대로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겨야 될 텐데 내심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사기가 충천하여 아주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 괴상은 틀리네? 괴상이 틀리더라도 이기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끝까지 못 보았습니다. 이튿날 3대2로 역전패에 당하였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괴상이 무엇이길래 동양의 성인들은 음양의 변화를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체험을 하셨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육식갑자와 사주팔자와 육표를 만드셨는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직자분이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험한 계시를 받았다. 스님이 마치게 되면 부처님의 영험한 계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확 퍼질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마치게 되면 그분의 말은 곧 법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게 되면 그저 그런 것입니다. 옛날 성인들께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사기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고민하는 분들의 근신, 걱정, 애군을 길눈으로 유도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못하여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가의 큰 행사나 전쟁을 치를 때는 이 육표로서 괴를 뽑아 길흉을 판단하여 사태에 대처하였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동양 성인들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괴상으로 소송하면 이기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소송하면 이깁니다. 새는 납니다. 응은 타인입니다. 이 새와 응은 월 1에서 모두 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의 균형은 같습니다. 지세금이 응목을 극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깁니다. 지세에는 손이 임하였습니다. 손은 자손복덕입니다. 길신입니다. 응은 관입니다. 관은 흉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괴상으로 보아도 소송하면 이기는 괴상입니다. 이 괴상으로 자손의 병점을 물어본다면 해석은 틀려집니다. 자손은 손이 용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묘, 신금, 손이 용신입니다. 자손은 자녀, 손자녀, 질, 조카, 사이, 며느리, 부하, 제자, 충신, 양장, 약재, 성도, 육축, 검적, 해우, 피화, 일월, 성진, 노복, 길계, 순풍은 모두 손으로 풀게 됩니다. 오울하가 금을 극합니다. 일진축토는 이 금의 묘입니다. 용신이 아주 쇠약합니다. 병점에도 중병과 경병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살아남기 힘이 듭니다. 경병에 걸리면 가보일에 쾌유합니다. 사요가 동하여 변을 오합니다. 화가 화생토합니다. 이 토가 금을 생합니다. 토생금합니다. 용신을 생하는 미토는 원신입니다. 그런데 기축일점에 오미가 순중 공망입니다. 이 공망이 되면 화토의 신기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화에도 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갑오일은 오화가 출공일입니다. 미토가 출공인데 왜 5일에
쾌유하나? 가보일이 교체될 때 오미가 순중 공망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오미가 출공합니다. 출공이란 이 오화가 들어가서 메운다, 보충한다는 뜻이 출공일입니다. 그러면 힘이 왕하여 용신을 생합니다. 그러므로 경병에는 가보일 출공일에 쾌유합니다. 이 점이 만약 중병이라면 가보일 출공일에 세상을 하직하는 계사입니다. 신금용신은 5월에 극을 받고 일진축토의 인묘입니다. 2호 5화가 극을 합니다. 용신을 극하는 5화는 기신입니다. 기신이 기축 일점의 순중 공망입니다. 이 공망이 되면 화의 신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극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신은 쇠약하나 사요 미토 원신의 동안에 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가 순중 공망입니다. 이 공망이 되면 생을 할 수 없습니다. 병은 중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가보일 출공일에 세상을 하직하는 계사입니다. 출공이란 이 오화가 들어가서 메운다, 보충합니다. 그러면 월근 오화와 화와 오시에 세상을 하직하는 계사입니다. 오시는 낮 11시부터 1사입니다. 이 오시도 똑같이 출공하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 중병이라면 가보일 오시에 세상을 하직하는 계사입니다. 그러므로 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신기하여 육효의 매력에 빠져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